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함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렇게 돼 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냐 대응이냐 뭐 이런 걸로 차이가 있나 봐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를 볼게요. 요 기호에다가 별표 치시고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왜냐, 앞으로 이 문장을 보고 아, 얘가 1대1 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대1 함수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앞으로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해볼게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안에 원소가 굉장히 많겠죠. 뭐 x1, x2, x3 등등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원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x1이 x2하고 당연히 다르죠. x1하고 x2 다르다면 이 x1이 선택한 함수값 얘가 선택했으니까 얘가 바로 fx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x2가 선택을 한 함수값 요 놈이 바로 fx2가 되겠죠? 둘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x1하고 x2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같은 함수값을 선택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거 선택해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로 1대1 함수라고 부르래요. 1대1 함수.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인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1대1 함수. 방금 했던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방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그림에서 이 원소 좀 지워볼게요. 아까는 선생님이 원소가 많을 거예요. 이랬잖아요. 만약에 원소가 딱 두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딱 원소가 두 개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선택된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하나요? 불일치하나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죠. 그런데 여기도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이제 일치하게 됐어요. 이때 이 상태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일단 1대1 함수 자, 일단 함수가 먼저 돼야 되겠죠. 함수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x1, x2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른 1대1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일단 이 기호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항등함수는 뭐냐? 이거 뭐 항등? 예전에 고등수학 상할 때 항등식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좀 거기서 배운 것 같은데. fx는 x인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대요. 뭐야,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y는 x. 이 함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함수잖아요. 이거 항등함수래요. 왜 항등함수냐? 이렇거든요. 만약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면 1은 1을 선택해야 되고 2는 2를 선택해야 되고 3은 무조건 3을 선택해야 돼요. x가 들어가는 족족 y는 똑같은 수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되게 단순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뭔가 독특한 성질을 가지기도 해요. 자, 일단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상수는 우리가 상수항 할 때 상수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숫자 이렇게 많이 배웠었죠. 중학교 때까지는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안 배우니까 상수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다시 설명해보면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하고 반대되는 말은 변수예요. 변수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뭐 x랑 y 같이 변하는 수. 그러면 자 y는 2x 플러스 1에서 요 놈이 변수죠. 근데 2라는 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 여기도 상수. 그런데 여긴 변수, 상수가 함께 있는 항이고 여긴 상수만 있는 항이라서 상수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차수로 따지면 0차고요. 0차항이고요. 자, 그러면 상수함수가 뭐냐? 말 그대로 정말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y는 1, 아니면 y는 2, y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변수 전혀 없고 상수만 딱 있죠. 상수함수만 있잖아요. 상수항만 있잖아요.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y는 1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y는 1이라는 건 y축 1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이게 상수함수 y는 1이 돼요. 여기다 2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면 y는 2. 여기다 3이라고 그어주고 여기는 y는 3. 근데 여기서 한 칸 내려볼까요? 여기 0이죠. 이렇게 그으면 y는 0이잖아요. y는 0이 x축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x축과 y는 0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y는 0이에요. 또 한 칸 더 내려가면 뭐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 y는 마이너스 1. 한 칸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2를 지나가면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뭐 y는 100을 만약에 나타낸다. 1, 2, 3, 4, 5, 6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때 얘도 100. 모든 x값들이 다 100만을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요 그래프 나와 있네요. 요거 항등함수. 여기는 상수함수. 어떤 c라는 값 하나만을 계속 선택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래프의 판별입니다. 1대1 대응의 그래프 판별. 일단은 여기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1대1 함수는 일단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잖아요. y는 k와의 교점이 한 개다. 이거 이따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k 그래프를 그려보란 얘기는 아까 y는 k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그래프였잖아요.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서 k와의 교점이 두 개거나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어디서 만나든지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여러 개 표시됐다는 건 x1, x2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fx1하고 fx2가 같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긴 뭐예요? 여기 엄연히 공역이잖아요. 근데 얘가 받지 않았으니까 얘는 공역이지만 치역은 아니에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또 다시 모르겠어요. 뭐 약간 헷갈려요. 이럴 수 있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역이 이 y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치역을 다 사용하려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횡단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미 배운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1대1 함수 1대1 대응 알고 있으면 좋겠죠? 1대1 글씨가 1대1 대응 함수가 바로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게 바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꼭지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선택받아서 여기는 치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선택 안 받았죠. 여긴 치역 아니에요. 이렇게 빈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보기와 같을 때 해당하는 거를 고르시오. 여러 개 써도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채점도 하셨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보기 함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도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6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대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x라는 집합은 조건제 집합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1에서 1까지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y도 0에서 4까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fx,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래요. 이거 1차 함수네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 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어머나.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 쓰는 게 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x가 -1에서 1까지로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깥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가 0에서 4까지라고 뭐 돼 있는데 이건 역시 여기서부터 좀 약간 일치 안 했는데 일치했다고 봐주세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각형 범위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딱 보고 알겠는데 하는 사람도 물론 있으시죠. 만약에 이 1차 함수가요. 얘가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딱 여기까지만 치역을 사용한 거예요. 공역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치역이 된 거고 여긴 치역이 아닙니다. 여기도 치역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게 가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방법이 될까요? 당연히 요 직사각형에 대각선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범위를 가지고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1차 함수가 이 부분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대각선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의 좌표 잠깐만 -1, 1 여기에 0,4였죠? 얘가 -1,0이고요. 이 점이 -1,0이고 이 점이 1,4인데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1,4고 이 점이 1,0이라서 이렇게 지나는 점도 가능합니다. 두 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1차 함수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이 페이지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앞에 6-1과 6-2는 개념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6-3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 얼에서 얼로의 함수 뭐 이 R이 특별히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실수라는 게 줄여서 real number거든요. 그래서 요 약자의 어를 쓴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real number라서 줄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이 함수, 0보다 작으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볼 테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 상태 또 지웠네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0을 기준으로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뭐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얘예요. 예. 요 놈이 문제입니다. 요 놈이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로 막 그려볼게요. 만약에 0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다? 어때요? 안 되죠? 왜냐면 이 아랫부분이 치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중간이 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시작은 여기여야 돼요. 시작은 여기. 그리고 시작이 여긴 건 좋았는데 이래요.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선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아마 이러면 기울기가 0이겠죠? 즉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아까 했던 x축과 평행한 상태가 상수함수라고 했었죠? 이게 딱 평행하면 상수함수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기우는 순간, 즉 기울기가 양수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아니면 여기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래가 안 됩니다. 아니에요. 돼요. 얘가 영원히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 다 밑에까지 치역이 되겠죠. 양수로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1대1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자,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셨었겠지만 이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뭐 구간으로 나눠졌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기울기가 이쪽이 양수였잖아요. 그럼 같은 양수여야 되고요. 음수면 똑같은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간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봅시다. 뭐 x가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다르겠죠. 문제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기울기가 a와 c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즉 a와 c를 곱했을 때는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언젠가 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요놈이 이 구간에서 0,1을 지나기 때문에 얘도 0,1을 지나도록 만들어주시면 그게 a 값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a가 1이 나오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함수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항등함수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y는 x. 그다음 상수함수는 뭐 y는 어떤 숫자. 실제로 해볼게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래요. 얘는 그냥 바로 이겁니다. G323이래요. 근데 상수함수 특징 아시잖아요. x하고 y 집합 중에 수많은 숫자가 있다 한들 여기 있는 x들은 무조건 얘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만 3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2도 3을 선택했을 거고 1도 3을 선택했을 거고 4도 3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머지들도 뭐 선택했는지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3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 알려줬지만 1 나오겠죠. 항등함수니까요.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약간 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개수, 상수함수 개수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주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저는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맨날 그림을 절대 그려서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그림이 아주 편하다. 그림을 꼭 그려야지 쉽게 잘 풀린다. 그럼 그리시고.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하면 안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자, 함수 개수라고 했잖아요. 함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x가 무조건 하나의 y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뭐 겹쳐서 선택을 하든지 뭐 이러든지. 그럼 a가 선택 가능한 숫자는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한들 b가 얘 선택하는 거 가능하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또 b도 세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c도 역시 세 가지. 그래서 27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A는 일단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A가 1을 선택했을 경우 1대1 대응이 되려면 B가 1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럼 C가 선택할 때는 A, B가 뭔가 두 개씩, 하나씩 선택했으니까 두 개가 선택이 됐겠네요? 그 나머지를 제외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의 특징을 또 생각해 보세요. 상수함수. 누가 이걸 선택하면 다 그것만 선택해야 돼요. 누가 이걸 선택하면 다 그것만 선택해야 돼요. 누가 이걸 선택하면 다 이것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개수를 오히려 정해줘요. 세 가지입니다. 자, 또 동영상 멈춰놓고 94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앞에 개념 설명 문제하고 너무 똑같아서 크게 설명 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점 다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